여러분, 이게 명동역 시내 라이브러리가 빛과 철 이 GB를 위해서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두 분의 인사 말씀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빛과 철에서 영남역을 맡은 염혜란이고요. 오늘 이렇게 평일 밤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주 역할 맡은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감독님 없이 이렇게 GV 배우 선배님이랑 하는 자리인데 너무 또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예전에 관객으로서 여기서 GV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는데 또 저희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 관을 열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모습을 이렇게 찍고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데 오늘 즐거운 또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GB 워낙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 다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QR코드 사진 찍으시면은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한테 영화 얘기 듣는 시간이 쉬운 시간이 아니잖아요. 맨날 오는 시간이 아니니까 직접 물어봐 주시고 또 감상 올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실어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쌓일 때까지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것부터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이 영화의 순서를 좀 다시 복기를 하자면 약간 처음에 사고 현장을 비추는 컵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희주가 사고가 났던 곳, 자기가 살았던 곳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뒤에 이야기를 다 보면 희주가 그 사고에 대한 어떤 상처가 다 회복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까?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남편의 그 교통사고 이후로 그런 이제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자 그 장소에서 좀 떨어져 있고 싶어서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이제 저희 이모네 집에서 2년간 살다가 그곳에 다시 온 이유는 아무리 내가 거기서 벗어나 있다고 한들 그 고통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희주가. 그래서 이제 좀 대외적으로 보면은 다시 좀 잘 이겨내고 싶어서 돌아왔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이제 내가 그 고통을 외면한다고 해서 이게 나와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대면해보자. 남편이 다녔던 병원에 그런 이제 병원 진료 내역서를 사실은 보고 그걸 대면하고자 이제 다시 온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그래서 그 횡단보도 병원을 찾아가는 장면이 초반에 등장하고 그런. 네. 근데 이제 쉽사리 가지는 못하고. 네. 그럼 저는 이제 그것도 궁금한데, 영남은 사실 횡단보도에서 마주쳤을 때 모른 척했지만 알아본 거죠. 어떤 그 가해자의 아내이구나. 그리고 근데 그거를 되게 못 본 척 해준다거나, 그리고 약간 희주가 어떤 적대감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모른 척하면서 좀 이렇게 말을 걸어준다거나 하는 거 보면 잘해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횡단보도에서 마주쳤을 때는 저는 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GV를 하면서 감독님이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감독님 안 계신데 계신 것 같은 이런 집이. 네. 그래서 저는 안 본 걸로 연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이제 감독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봤는데 너무 오래된 기억에서 잘 기억은 안 나죠. 여하튼 저는 제일 처음 본 게 공장에서 처음 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컷테이크 하면서 처음 본 건데, 그때도 다른 어떤 장면보다 그 장면에서 NG가 많이 난 게 저는 뭔가 아는 사람처럼 계속 봤던 거예요. 저는 모르는 척 하려고는 했는데 연기에서 계속 뭔가 의미 있게 봤다는 거예요, 희주를 감독님이.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줬으면 좋겠다. 낯선 사람을 보듯이 봤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사실 그 장면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못 하고 있다가 그 전체 테이크에서 그 테이크를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문 닫히는 순간 희주를 보는 거, 나가는 희주를 보는 그 테이크를 되게 많이 갔어요.
어떤 감정심보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 작품이 뭐 스릴러는 아니지만 그런 미스터리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모르는 것 같고 서로 모르는 타인처럼 보였다가 가는 게 되게 중요했어서 사실은 감정적인 장면도 힘들었지만 그런 장면 찍을 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처럼 보는 거가 좀 어려웠었고 저도 사실은 그 초반에는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기적인 마음. 네, 사실은 처음에는 그건 당신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니까 뭔가 우리 좀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통을 함께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접근한 건데 근데 되돌아보니까 다 영화를 보고 끝나고 나서는 남의 고통을 그렇게 함부로 재단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희주에 대한 고통을. 사실은 당신의 고통도 내 질량이랑 좀 비슷할 것 같으니까 얘기를 나눠봅시다가 좀 웃긴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죠. 네, 약간 끝나고 나니까 이것도 약간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또 아니면 내가 가진 고통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 처음 접근은 좀 더 호의적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같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당신도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왜 오늘 감독님 안 와 계시냐 이런 특별한 GB를 왜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게요. GB를 하면 할수록 감독님이 계획이 있으신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계략이에요. 맞아요. 다 목적한 바가 있으신데 배우님들한테 일부러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막 혼자 막 치밀하게 준비하고 테이크 많이 가고 약간 이러신 스타일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근데 벌써 엄청 이거 질문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감독님 안 계시니까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혜란 시은이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두 분 연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먹먹해서 빨려 들어가는 기분으로 영화를 보셨대요. 그래서 연기하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은 감독님이 미웠던 적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감독님을 만났을 때의 느낌도 이 작품에 대해서 엄청 고민에 끝까지 가셨던 분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끝까지 가보지 않고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느껴지지 않는 어떤 신뢰감이 갔었어요, 감독님한테.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감독님이 미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고 오히려 감사한 지점들이 있었던 게 어디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번 테이크 가서 오케이인데 똑같이 한 번만 더 가볼게요. 가 감독님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그런 말로 하세요? 좋은데 너무 감독님 선배님 너무 좋은데 똑같이 한 번만 더 갈게요. 를 진짜 많이 주문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뭔가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좀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 번 더 했는데 사실은 전 테이크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 왜냐면 저는 조금이라도 마음을 바꿨지만 이미 테이크 사실 누가 보면 뭐가 달라졌다는 거지? 이러고도 남았을 장면인데 그 미세한 차이를 감독님이 알고 선배님 달랐어요. 아까랑 어느 부분이 달랐고 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섬세한 차이를 알아봐주는 감독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힘이 느끼네요. 네. 아무도 모를 텐데 나 거의 마음만 바꿨는데 거의 그런데 그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믿음이 가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기대했던 게 아닌데 칭찬이 됐네요. 그러네요. 이거 없을 때는 욕을 해야 되는데 기대에 어긋나는 답변이었지만 네. 사실 현장에서는 너무 믿음이 갔었죠. 사실. 네, 그러셨군요. 어떠셨어요? 저는 그렇다면 기대에 부응하는 아니 근데 저는 어쨌든 또 감독님께서 희수와 영남 그리고 은영 이렇게 각자 디렉션도 달랐고 생각하는 어떤 디렉션 방법도 다르다고 이제 저도 나중에 들었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게 좀 뭐 인터뷰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고 했던 내용인데 사전에 리딩을 전혀 하지 않았었고 특히 또 은영, 혜란 선배와 이제 마주해서 기본적인 뭐 인사 이런 것도 사전에 없었고 현장에서 이제 희주와
이 영남으로서 만나기를 원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또 어쨌든 배우와 배우 이제 만나서 리딩도 없었을 뿐더러 이제 감독님과 저와 이런 뭐 제가 뭐 준비했던 걸 연기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얘기로 이제 많이 하고 어쨌든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희주가 사실 보면은 희주의 씬들을 보면은 좀 다 뭔가 숨이 좀 막히잖아요. 그쵸. 네, 뭔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장면은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끌어오르는 이제 그런 장면이 많았고 그래서 저는 좀 리얼리티한 측면을 좀 가지고 갔었어요 현장에. 근데 또 감독님은 좀 그거와 반대로 저랑 약간 초반에 부딪혔던 게 리얼리티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고전 비극 같은 영화다. 네, 오이디푸스 왕 같은. 그래서 조금만 이제 뭐 희주가 조금만 웃는다든지 뭔가 그 죄책감에서 조금만 빠져나온 모습의 표정을 보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저는 근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좀 뭐 가족을 초반에 만나는 씬에서라든지 그런 데서 좀 그런 걸 주고 싶었거든요. 긴장이 좀. 네. 어쨌든 영남은 또 막 머리도 잘라주고 뭔가 따뜻한 그렇죠.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희주는 그런 게 너무 없어서 아니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뭔가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매 1초 1분 동안 계속 그거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뭔가 웃긴 얘기하면 웃기도 그냥 순간적으로 웃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를 좀 주고 싶었어요 희주한테. 근데 어쨌든 그게 현장에서 사전에 이제 그런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현장에서 이런 게 조율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이렇게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면 사전에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게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미웠어요. 미울만 하네요. 그리고 이 감독님은 찍을 때는 괜찮았는데 찍고 나서 처음 듣는 얘기들이 너무 많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처음 들었어요. 그런 질문을 했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욕을 하게 되는 감독님으로. 네. 근데 어쨌든 그럼 또 부분적인 거고 또 잘 이렇게 조율해서 뭔가 특히 희주 씬을 찍을 때는 감독님이랑 저랑 현장에서 뭔가를 많이 또 찾았었고 현장에서 보기를 또 원했었고 그래서 또 그런 현장성 있는 또 연기들이 또 나왔던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이번 영화를 또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그때 당시에는 좀 밉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지금에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그때 촬영했던 방식들 그리고 그런 뭔가 길을 이제 지나왔을 때 저를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되게 저에게 자양분이 많이 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마무리는 훈훈하게 했으니까. 네. 근데 진짜 저도 배우님 나오는 영화 몇 편 봤지만 배우님 필모에 있어서 이 영화가 진짜 제일 중요한 작품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난 주말인가 그 박지우 배우님이랑 감독님 모시고 집이했는데 박지우 배우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영화 촬영 현장에서 말고 끝나고 나서 준비할 때 새로운 얘기 듣는 영화 처음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때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감독님이 대놓고 배우님들한테 현장에서 그 세 주인공이 배우님들끼리 서로 대기 시간에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 셋이 각자의 고립된 공간에서 연기를 준비하기를 바랬다고 그렇게 돼서 너무 좋았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박지우 배우도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독 계략이 있으신 분인 걸로. 그리고 확실히 이 마지막 장면의 감정에 대해서 이 영화가 그걸 던지고 관객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해석의 여지로 두고 끝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윤이라는 분께서 저는 보면 볼수록 마지막 씬을 어떻게 이해할지 고민이 쌓이셨대요. 그래서 처음엔 여러 번 보셨나봐요. 그래서 처음 보셨을 때는 정신이 나간 둘 여자를 깨우는 대상이 고란이 있는 듯 싶었고 두 번째는 그 둘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고라니가 한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이 보였대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아니네, 그 더 많이 보셨네. 그래서 세 번째 보실 때는 모두 다 길을 잃은 캐릭터를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다시 보니까 더 헷갈려서 답을 못 찾으시겠네요. 그래서 그 진짜 마지막 씬을 찍으실 때 느끼시는 거, 또 영화를 완성하고 나서 보시면서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많이 네.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해석들이 다 너무 또 주옥관. 네, 너무 좋네요. 그 해석 다들 다 너무 좋으시고, 저는 그 감독님을 욕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엔딩 장면이거든요. 왜냐면 그 뒤에 장면을 너무너무 많이 찍었어요. 그 뒤에 그죠? 그 이후를- 뒤가 있었죠. 이후를 많이 찍었어요. 오랜 시간을 둘이 마주보고 아주 섬세하게 찍었는데, 고라니를 보고 둘이 마주보지 않을 거냐, 마주볼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엄청 많은 얘기를 하고, 저 고라니를 보고 저는 희주를 보고 싶다. 보지 않는 게 좋을까? 보는 게 좋을까? 눈을 마주치는 게 좋을까? 어떨까?에 대한 고민도 엄청 많이 했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뒤에 장면도 찍고 뭐 이랬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엔딩이 그냥 저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근데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하게 오는 거예요. 엔딩 장면이. 그래서 이대로 끝나는 게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이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던 거다. 사실은 그걸로 끝낼 생각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엔딩 장면도 저도 제가 찍고 나서도 되게 진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찍으면서는 되게 답답했어요. 지금 남편이 깨어났다고 하는데 깨어난 게 기쁘지가 않고, 깨어나서 들을 얘기들, 내가 풀어야 할 얘기들이 산더미 같고, 지금 은영이도 찾아야겠고, 이제 희주와의 관계도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과제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사실은 되게 혼란스러운 장면이긴 했는데, 저의 바람이라면 조금 더 고라니를 보면서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앞서 죽은 고라니가 새끼 고라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새끼 고라니를 잃어버린 엄마일 수도 있다, 이 고라니가. 그런 얘기하면서 뭔가 우리가 초자연적인 어떤 광경을 봤을 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던 한이나 고통들이나 이런 것들이 확 나와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장면 찍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곳을 내가 미친 듯이 향해 가고 있구나. 진짜 약간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에 부딪히는 느낌으로 내가 사리 분간도 안 되는 곳을 내가 향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곳에서 뭔가 감독님이 얘기한 브레이크나, 그리고 인간들이 가진 그 알 수 없는 대립이나 강렬한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 앞에 둘 때 너무 하찮게 느껴지고, 그렇게 엔딩 장면이 느껴졌고, 근데 가장 크게는 고라니를 보면서 내가 지금 처음에 희주한테 갔을 때 뭐하러 갔었지? 은영이를 알아보러 갔었지. 당신 은영이랑 같이 있느냐? 은영이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라고 얘기하고 그걸 물으러 갔었지. 그 가던 길이었지. 그 생각이 버뜩 들면서 고라니를 보면서 은영이를 찾아야겠다. 그리고 살아있는, 지금 뭐 죽어 있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지금 살아있는 더 고통받은 딸아이를 챙겨야겠다. 그 생각이 좀 강렬했던 것 같아요. 엔딩 찍으면서. 네.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고라니가 죽은 남편처럼 느껴졌어요. 네, 죽은 남편이 이제 좀 그만해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촬영 때는 어쨌든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정말 촬영 때는 정신이 좀 없고, 우리 앞에 실제 이제 고라니가 따로 찍었었고, 우리가 실제 이제 그 샷이 우리 얼굴로 앵글을 담고 찍었을 때는 고라니가 없었고, 이제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했었고,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찍었던 것 같고, 아까 이렇게 질문해 주셨던 분처럼 굉장히 어쨌든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신 것들이 맞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좀 각자의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도 리뷰들 많이 찾아보는데 너무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 부분이 되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개개인들이 이제 뭔가 느꼈던 것들이 있으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감독님도 그런 걸 위해서 이 장면으로 영화를 끝내기로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영화의 장면이 그 영화에서 바로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 안에서 어떤 순간을 마주쳤을 때 갑자기 그게 다시 이제 떠오르면서 아 그게 이런 건가? 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해석이 될 때 근데 약간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은 게 막 여러분이 앞으로 살다가 예를 들면 내가 뭐에 막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불빛을 향해 막 정신없이 가고 있다가 뭔가 환기되는 순간 같은 걸 맞이하거나 여기 나왔던 여러 가지 해석 같은 경우를 맞닥뜨렸을 때 떠오르면서 그 의미가 새롭게 풀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감독님의 계략인 것으로 얘기하고 그 엔딩 얘기할 때 제가 그랬어요 감독님한테. 전 열린 결말 좀 싫어한다. 네, 개인적으로 싫어한다. 그리고 많은 영화가 벌려놓고 무책임하게 수습 안 하고 맞아. 관객들한테 토스하는 느낌이 싫다. 네, 정말 싫다. 열린 결말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그런 행태들 싫다. 그리고 그거 책임져라. 네, 그래서 열린 결말을 싫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정말 잘 만든 영화의 열린 결말은 그렇죠. 정말 여운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새롭게 해석이 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아 내가 그렇게 절망적으로 봤었는데 꼭 그럴 일말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감독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의 일상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타인과의 관계나 내가 보는 타인을 바라보는 이해하는 마음이나 이건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둘의 관계도 그렇고 뭔가 고통스럽지만 고통만 있는 결말은 아니라고 믿고 싶고 그렇게 바라보게도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곱씹을수록 그런 의미가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장면이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짜릿한 장면은 희주와 영남이 부딪히는 순간들이 이야기의 가장 큰 변곡점들이 되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굴절이 막 되면서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와 또 다르게 배우님들 각자 나오시는 장면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장면들을 되게 여러 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중 하나를 이 혜란 배우님 사랑해요라는 분께서 사랑과 함께 사랑과 함께 물어보셔가지고 먼저 드릴게요 질문을. 그래서 사실 희주에 비해서 영남은 대체로 자기 감정을 꾹꾹 누른다든가 담담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이제 영남이 그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 그 과장이 집에 왔을 때 거기서 자기 감정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장면에서조차 이분은 뭐라고 어떻게 느끼셨냐면 그런데도 자기 감정을 막 미친 듯이 터뜨리는 게 아니라 억누르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프셨대요. 먹먹하고. 근데 그 장면도 되게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그 장면 찍을 때 많이 힘들었는데 왜냐면 그렇게 느끼신 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터져나온 슬픔을 그 사람 앞에서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네,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감정으로 자꾸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같은 동료인 그분한테도 그렇고 그렇죠. 제가 자꾸 미워할 수 없지만 미워하게 되고 자꾸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 감정을 슬쩍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사실 용납이 안 되고 예, 그분 앞에서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감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떠나지 않고 몸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들은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당시 상황을 그건 사실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요. 짐작은 했었지. 이 사람이 그렇게 아프고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갔으면은 하지만 저는 그 얘기 세세한 얘기까지 다 못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장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얘기고 그래서 내가 이 남편에 가장 가깝다고 느껴졌던 이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었고 고통을 내가 얼마나 추상적으로만 생각했고 그리고 그 고통 타인의 고통에서도 그냥 내가 힘든 것 때문에 바라봐주지 못했고 이런 너무 고통들이 심해서 사실 그 앞에서 그냥 솔직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과장님 앞에서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잡은 채로 뭔가 소리 숨죽여서 울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너무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딱해요. 예, 맞아요. 근데 남편도 너무 안 됐잖아요. 세상에. 안 됐어가지고. 네. 영화에 다 안 됐어요. 네. 다 딱해. 아유, 정말. 근데 그럼 이제 김시은 배우님께도 제이라는 분께서 여쭤봐 주셨는데, 이게 이분도 영화에 대해 소상히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영화 후반부에 희주가 기숙사에 찾아온 이제 은영을 쫓아내는 장면에서 감독님이 촬영을 잠시 중단하고 이제 감독님의 계략이 돋보이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김시은 배우님, 박지우 배우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눈 후에 현장에서 대본을 좀 수정하고 만들어가지고 촬영을 하셨다고. 초반 장면? 네. 뒷장면. 그게 뒷장면 말씀하시는 건가? 제이님? 예, 뒷장면입니다. 후반에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쫓아가는. 이 장면. 그래서 그때 어떤 걸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셨는지 궁금하시다고. 근데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영화가 그 고라니 마지막 장면과 연관돼서 당연히 영남은 우리 은영의 엄마기도 한데 희주도 되게 은영을 보자마자 뭔가 보호자 같은 느낌으로 되게 대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감정 같은 건 또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연결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에서 저랑 지우랑 따로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왜냐면 현장에서 워낙 많은 조율이 있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늘 약간 그랬었던 것 같고 그래서 딱히 거기만 막 스페셜하게 막 부딪히진 않아요. 늘 뭔가 부딪히는 연속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 장면 찍을 때는 굉장히 이제 특히 뭔가 오히려 이제 은영이한테 어떠한 희주 입장에서는 숨겨진 진실을 듣고 나서는 은영을 만나기 전에는 영남을 만났을 때 너무 혼란스러웠고 이 사람이 나를 알고 다가오는지 모르고 다가오는지 그럼 내가 미안해해야 되는지 무서워해야 되는지 뭔가 너무 이제 혼란스러웠다면 은영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이제 단순하게 이 사람한테 그거를 뒤집어 씌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었던 희주는 되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질주를 해 나가는데 또 은영을 만나고 은영을 바라보는 희주의 입장은 오히려 은영에 대하는 거는 또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한테 그 얘기를 들려준 거는 은영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바라본 느낌이었거든요. 그 얘기가 희주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고맙고 근데 이 이야기를 은영이가 해줬다고는 말하고 싶진 않았고 뭔가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를 좀 보호하고 싶었고 그리고 은영이가 처음에 저희 이제 기숙사에 왔을 때는 또 어쨌든 저희 남편 때문에 이 가족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또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얘가 나를 알고 일부러 찾아온 건지 또 그런 이제 혼란스러움이 있었다면은 어쨌든 이제 내가 이 일들을 이제 뭔가 이제 이 영남의 가족에게 이렇게 전가하고 이제 나갈 때 은영이 다시 왔을 때는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지만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근데 또 그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저 언니 알고 있었다 얘기를 듣고 그 순간에는 정말 이 가족에게 너무 이제 복잡한 거. 그쵸 복잡하고 막 화가 치솟아 오르고 그냥 내 눈앞에서 그냥 이 가족과 이 아이가 모든 게 다 사라졌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 뭔가 다 원인이 막 이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고 사실 은영이한테는 뭐 미운 감정이 크게 있진 않았지만은 그 순간에는 너무 이게 크게 막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때는 이제 좀 어른스럽지 못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이이고 그런데 너무 이제 자기 안에 스스로 이제 갇혀 있고 거기에 이제 함몰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는. 근데 또 나가라고 이제 끄집어내는데 되게 굉장히 힘이 세서 뭐 제가 못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도망가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네, 자기도 그 희주 스스로도 그 당시에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 그 복잡한 느낌이 막 거기서 그냥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오묘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 질문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아이다호라는 분께서요. 영화 오늘 두 번째 보셨는데 보면 볼수록 마음이 되게 먹먹해지는 그런 영화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아마 감정적으로 되게 힘든 역할인 게 시나리오만 봐도 아셨을 텐데 어떤 점에서 출연 결정하게 되신 건지 그리고 이 질문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 써주셨는데 서로의 역할을 바꿔서 한다면 어떠셨을 것 같은지 저는 어쨌든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감독님을 만나기 전에 감독님이 일단 뭐 사실 오디션이나 미팅 이런 거를 하잖아요. 네. 마음을 이 배우랑 하고 싶어도 실제로 만나보고 결정을 그렇죠.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제 캐스팅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감독님과 만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었는데 저의 이제 뭔가 작품들을 보시고 그냥 저랑 하고 싶다고 시나리오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저의 뭔가 작품으로 뭔가 제가 뭔가 인정받은 느낌이 있었고 되게 고맙죠. 감사한 마음이 일단 있었죠. 그러고 어쨌든 그거를 좀 제쳐두고서라도 시나리오를 이제 보는데 굉장히 저도 빠져서 막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이 있는 시나리오고 또 막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구조적으로 탄탄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보고 이거는 하고 싶다,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고 싶지만 어쨌든 또 반면에 대화를 해낼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감독님 이제 만나 뵙고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질문이 영남가 제가 바꿔서 사실 생각도 안 해봤고 상상도 안 해봤던 건데 근데 한 번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어떠한 기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영남의 캐릭터를 맡았으면은 뭔가 다른 뭐 지점이 있었을까 뭐 이러면서 물어봐 주셨는데 그때도 되게 처음 그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혜란 선배님이 해주셨던 연기보다 제가 당연히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또 가정이 있는 인물이고 그러니까 또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저는 저는 어쨌든 혜란 선배가 싫다는 거지? 영남을 하기 싫다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희주로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영남으로 다시 또 빠져들어서 힘들고 싶지 않다 이런 건가? 저의 역량으로는 못 해냈을 것 같아요. 영남을. 어쨌든 희주는 어쨌든 계속 발산하는 인물이고 자기 안에 죄책감에 굉장히 빠져있는 인물이고 하지만은 영남도 똑같은 그런 고통이 있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꾹꾹 이렇게 담아있고 그리고 더 여유가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그런 뭔가 실제 그런 뭔가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사실 또 저는 여메란이라는 배우가 이 저희 빛가철을 통해서 영남을 연기해 줬기 때문에 저희 영화가 더 저는 빛이 나고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하고 선배님 저는 묻혀가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배님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 정말로 그래서 감히 제가 영남을 연기하는 모습이 떠오르진 않아요. 네. 저는 희주역 하고 싶습니다.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정말 영남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어디 가서 물어볼 사람이 없고 대답을 해줄 사람이 죽지 않고 침묵하고 누워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으면 내가 그냥 포기할 텐데 뭐라도 그냥 묻고 그냥 가슴 아픈 기억으로 묻어둘 텐데
침묵한 채로 누워 있는 게 너무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뺨을 때리는 장면도 맞아. 와, 이 살아 있어서 당신한테 어떤 얘기도 들을 수 없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나 하는 그 지점에서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남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통이 제일 큰 거예요. 내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뭐 희주라면 차라리 영남을 다시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어디 가서라도 물어보고 살아있는 오빠한테라도 물어보고 지르고 좀. 뭐 좀 뭐 이랬으면 막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찍으면서. 근데 그걸 이제 혼자서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답답함이 워낙에 컸어서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작품을 선택한 건 그 이제 얘기했듯이 정말 시나리오가 너무 탄탄했고 사람을 빨려들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작품이었고, 또 제가 독립영화의 여자 주인공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주인공은 시은씨죠. 근데 독립영화의 여주인공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해보고 싶긴 했어요. 근데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오다니, 이렇게 많은 분량의 연기를 할 수 있다니. 그리고 이제 배우가 고통스럽긴 해도 그런 역할을 만나는 게 좀 기회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내 역할에서 정말 일상의 깊이가 아닌 더 깊은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어떤 심연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역할을 맡는 거는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역을 많이 맡는 배우도 있지만 그런 역할을 맡기가 정말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를 해내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들었었어요. 네. 네, 저는 이 감상 올려주신 거에 덧붙여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에 우리 은영이 찾으러 온 영남이랑 희주가 기숙사에서 만나가지고 격독을 하는 그 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 얘기를 해주시면서 정말 그 모든 이제 숨겨진 진실들이 드러날 만큼 다 드러난 이후에 서로에게 하는 말이 마치 정말 거울을 보고 자기한테 하는 말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런닝타임 내내 배우님들 연기에 푹 빠져서 몰입하면서 영화를 보셨다고.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연기 잘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촬영하면서 저 사람들이 되게 힘든 감정을 껴안고 연기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영화를 잘 봤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근데 이 영화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사실 영남이랑 희주가 서로 알 것 같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저 사람이 제일 미운데 사실은 나랑 제일 닮은 사람,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줄 만한 사람이 저 사람이라는 거를 가장 밑바닥에서 무의식적인 어떤 공간에서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에 대한 연민이나 어떤 동병상련의 마음 같은 거를 연기하시면서도 인물이 서로 갖고 있다고 뭔가 느끼고 아니면 살짝 품고 연기하신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찍으면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엔딩 찍을 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엔딩 찍으면서 제가 그래서 희주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 장면 고라니를 보고 나서 희주한테 뭔가 동의나 동질감을 느끼고 싶었어요. 눈빛을 교환하고 싶었어요. 우리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 싸움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싸움이고 이런 건지를 교감하고 싶었어요. 엔딩에서. 그래서 저는 앞에를 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희주를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찍으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찍는 중간에 진행 과정에서는 이제 배우가 느끼는 거지, 영남으로서 희주가 뭔가 이해되거나, 제가 그 초반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지나버린 얘기를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데, 그 똑같은 생각이 달라졌을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이 엔딩을 지나고도 들겠지만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싸움을 처절하게 하고 난 이후에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났을 때 우리한테 도대체 가해자 피해자가 뭐가 중요해요?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싸움 끝에서 또. 근데 처음에 했던 그 생각과는 깊이나 어떤 차원이 다른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엔딩 장면에서 제가 희주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 중 하나가, 당신의 고통이랑 나랑 비교할 게 못 되고 같은 사람인 것 같은 동질감 같은 거를 느꼈어요. 네. 저도 그 장면에서는 감독님도 그렇게 의도를 하셨던 게 맞아요. 서로가 자기한테 하는 말을 못하니까 이 사람한테
쏟아냈어. 네, 남편 죽을 동안 뭐 했냐. 사실 이게 희주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거든.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할 수 없으니까 이 상대한테 그럼, 얘기하는 건데 끝까지 모르는 척, 끝까지 아닌 척 하면서 그렇게 또 의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시나리오대로 많이 갔어요. 고친 대사도 많이 없고. 네. 근데 그 장면에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더 이렇게 이때까지 저희가 찍은 것들을 토대로 더 뭔가 감정 수정하면서 맞게. 예, 같이 선배님이랑 저랑 감독님이랑 셋이 이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찍은 거에 맞춰서 그 장면. 가장 상대방을 찌를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네. 가장 가슴 아프게 할 말. 네. 그 말이 또 나한테 가장 가슴 아플 말이 무엇일까를 그 말을 되게 많이 찾아서 쓴 건데 감독님이 그 장면이 좀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진짜요? 인터뷰에 계시면 묻고 싶어요. 어떻게 좀 진짜요? 아시는지. 네. 제가 물을 기회 드릴까요? 네, 좀 감독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에? 에? 짜잔. 바바바. 서스펜스. 빛과 철 서스펜스. 어머. 올라오세요. 제가 뭐 알고 물어본 거 같아요. 아직 볼 손이 많이 남았는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진짜. 앉아보세요. 진짜 몰랐어요. 앉아보세요. 좀 앉아보세요. 의자 올 거니까 일단 앉아보세요. 웬일이야. 왜 그러셨어요? 되게 반갑네요 이렇게 많이 한 얘기가. 지부에 또 굳이 이렇게 또 할 일 없으신가 봐요 감독님. 네, 흉보고 있다는 소식 듣고 자기 욕할까봐 달려가거든요. 어떻게 감사로 왔어요. 제 험담하실까봐 감사로 왔는데 어떻게 아까 있다고 험담을 안 얘기했죠. 하셔가지고 약간 실망했어요. 네, 그건 걸러 들었습니다. 네, 일단 안녕하세요. 빛과철 연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저는 몰래 듣다 가려고 했는데 약간 이렇게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나왔고 뭐였죠? 마지막 장면에서 아쉽다고 했다고. 이게 아쉬운 게 아닙니다. 약간 오리온 아까 그 관객분들 질문 중에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희주와 은영이 하는 장면을 이제 현장에서 대본 수정했다고 하시는데 그 장면이 아니라 방금 말한 이 몸싸움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을 찍을 때 이제 워낙에 제가 시나리오 잘 안 풀려가지고 끝까지 고민했고 이제 배우분들이랑 이제 현장에서 촬영을 중단하고 이제 저희 셋만 그 장소에 들어가서 이제 대본을 새로 썼어요.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쉽다기보다 그걸 해 나온 과정이 좀 아쉬워. 제가 혼자 스스로 풀어보려고 정말 한 달 촬영이 끝나면 그날 밤 숙소에 들어가서 계속 고치고 했는데 안 풀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점점 날짜 안 다가오고 이게 거의 막바지 촬영이어가지고 최대한 써보려고 했는데 안 풀려서 이제 미치겠는 거야. 미치겠는 상황인데 촬영을 날짜 안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배우분들에게 약간 좀 제안을 드렸죠. 이렇게 한번 해보자. 도저히 내가 답이 안 풀리니까 같이 얘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전까지 가장 아쉬웠던 거지.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그냥 같이 함께 만들어갔다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만든 그 대사가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줄 알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 전까지 제 상황이 제가 너무 싫었어요. 왜 이걸 풀지 못할까? 그랬어요. 근데 저 기억이 그 이제 전대사들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런 의도대로 써 있었어요. 그쵸? 네, 시나리오 봐도 이게 서로가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구나라고 했지 디테일을 저는 잡았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 중요한 장면에서 감독님이 저희와 같이 이렇게 의견 물어보고 해주시는 게 저는 오히려 되게 감사했어요. 기억이 나는 대사가 감독님이 그 마지막 대사 당신도 그렇게 될 때까지 몰랐잖아요 였는데 바뀐 거는 알면서 모르는 척 했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기했던 그 과정 중에 있던 게 모르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아는데 모르는 척한 게 더 나쁜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조금 수정이 됐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셨는지 아니면 생각하던 거랑 좀 달랐는지 좀 그러게 보고 싶었어요.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저도 시나리오 써놨지만 거의 그런 뉘앙스였는데 자꾸 뭔가 이 가짜 같고 뭔가 진실을 정확히 꿰뚫지 못하다는 했어요. 그래서 뭔가 배우분들과 실제 이것들을 이제 발화해야 되는 배우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더 좋은
대사가 없을까? 뭐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배가 내려가고 계세요. 계시라고요. 감독님 근데 약간 쌍둥이 아니죠? 영화 찍을 때 감독님이랑 GB할 때 감독님이 다른 분이고 막 이런 거 아니죠? 완전 다른 분 같아요. 완전 다른 분 네, 같아요. 완전 다른 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요. 영화 찍을 때.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너무 웃긴 해석이 있어가지고 아이디가 빛과 철이 뭐야? 라는 분이에요. 네. 영남의 남편이 깨우는 것은 은영이가 침을 놔줬기 때문인가요? 허준이구만요. 허준. 네. 굉장히 새로운 해석이네요. 그 몇 번 해본 것 같잖아요, 명찰로. 거기가 되게 좋은 혈이었던 거죠. 이거 굉장히 되게 좋고, 그리고, 이거 되게 철학적인 질문인데, 한번 드려볼까요? 박광호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제목이 빛과 철이니까 두 배우님과 감독님도 말씀해주세요. 생각하시는 이 영화에서의 빛과 철이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니까 감독님. 사실 제목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다 궁금하실 것 같고 오늘은 좀 다른 식으로 좀 얘기해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 말고 좀 다른 식으로. 저도 이렇게 집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제목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저도 조금 더 고민해보고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좀 다른 식으로 좀 바뀐 건 아닌데 이렇게도 생각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빛이라는 게 저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빛이고 어떤 사람이 철이고 어떤 사람이 되게 환하고 어떤 사람이 되게 어둡고 차가운 이 두 개로 나뉠 수 있다면 이 영화는 결국엔 누가 빛이고 누가 철일까 찾아가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있는 과라는 글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에서 가해자 피해자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누가 빛일까 누가 철일까.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과라는 글자가 저는 은영 같아요. 은영. 은영이라는 존재가 그 둘을 이어주는 과라는 글자 같고, 그래서 은영도 그 제목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 질문을 많이 받아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도 잘 풀리지가 않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빛과 철의 이미지를 제가 떠올렸을 때 너무나도 상반된 이미지, 빛과 다음에 철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상반된 이미지가 격돌을 해서 뭔가 너무 날카롭고 차갑게만 느껴지고 그랬는데 뭔가 이 철이라는 존재가 빛을 오래 받으면 뭔가 온도가 바뀌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온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온도를 할 만한 여유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가 결국은 뭔가 흡수가 되지 않을까. 뭔가 그래서 뭔가 조금 차가고 날카로운 이미지가 조금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빛이 뭐고 철이 뭐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고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사실 초반에는 빛과 철이라는 제목이 딱 보고 되게 생소하면서도 좀 곱씹으면서 그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상반된 이미지가 이렇게 만나는 그 이미지가 저는 되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데 뭔가 되게 이렇게 뭔가 반짝반짝한 느낌이 있지만 굉장히 또 묵직한 어떠한 이 상반된 이미지가 함께 있는 그 그림이 저는 어떠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이미지가 파생되는 데여서 저에게 주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저희 영화가 너무 이제 어둡고 하지만은 정말 미세하지만 어떠한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또 철처럼 굉장히 이제
무게감이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거의 개봉을 앞두고 제목을 바꾸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말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10시 전엔 우리가 이 자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약 이제 마지막 질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관객분께는 이 영화로 두 배우님의 연기와 얼굴이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작품이 될 것 같대요. 근데 두 배우님께 이 작품이 어떤 의미로 남으셨는지를 여쭤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또 감독님이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답하면 시간이 갈 것 같은데 짧게 일단 저는 이 작품을 했던 가장 행복했던 곡 생각하고 가장 성취는 제가 사랑하는 염혜란 배우님, 김시은 배우님, 박주희 배우님 만나게 되고 이게 빠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 제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되게 행복한 시간들이었고 이렇게 같이 개봉을 하고 또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이 영화를 하기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빛과 철이 저에게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리고 영화를 촬영할 때, 그리고 촬영이 끝나고, 그리고 개봉을 앞두고 나서의 시기마다 다 다르게 다가와요, 이 영화가. 처음에 이제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너무 기대를 하고, 내가 되게 어떠한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잘해내야겠고, 또 부담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촬영을 할 때는 굉장히 뭔가 폭풍에 휘말리듯이 뭔가 소용돌이에 막 이렇게 막 휘몰아쳐서 막 이렇게 막 같이 휩쓸려서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돌아다녔던 그 폭풍 속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 같았고, 그 촬영이 끝나고 나서는 정말 좀 스스로 좀 다시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가졌고, 뭔가 좌절도 맛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현장이 너무 또 좋기도 했었고, 너무 이제 행복한 순간, 뭔가 좌절된 순간,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섞여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촬영이 끝나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가질 수 있는 뭔가 여유를 가지고 이 촬영에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뭔가 내가 가진 역량이 있다면은 그거를 다 쓴 느낌이에요. 빛과 철을 있는 에너지, 없는 에너지, 발끝까지 모든 거를 다 해서 뭔가 저도 찾아가고 싶었고, 그러니까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나서 뭔가가 이제 소진돼서 또 빛과 철을 좀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시기를 또 보내면서 다시 어쨌든 개봉을 하면서 이 빛과 철을 다시 한번 내가 상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잊고 있었던 어떤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뭔가 얽혀있던 그런 실타래처럼 내 감정과 나의 생각, 빛과 철에 관련된 나의 생각과 감정들이 굉장히 뭔가 복합적으로 설켜져 있더라고요. 이걸 딱 봤는데. 근데 또 인터뷰를 하고 GV를 하면서 제 생각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들을. 그러면서 되게 감사하다고 느끼는 게, 생각들이 실제로 정리가 되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때는 이랬었고 이때는 맞아 이랬었지, 그래 내가 감독님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뭔가 캐스천으로 남아있고, 또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고, 우리 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책장에 책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관객들과 이렇게 만났을 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또 귀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좀 빛과 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저의 배우 인생에 어떠한 크게 작용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그래서 어쨌든 극장에서는 점점 이제 저희 영화가 관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 영화는 정말 극장에서 봐야지 제맛이 나는 그런 영화라고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신 관객분들은 정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감독님이 이제 차기작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실 때 감독님이 항상 하는 말이 요즘 조금 달라졌는데 이 영화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말이었어요. 사람을 좀 감동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저는 진짜 감독님이 영혼을 갈아서 만든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런 표현 어디서 들으셨는데 그래서 뭔가 이 어둡고 좀 두 번 보기 힘든 되게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건 뭔가 좀 기분 좋은 지독함, 고민의 끝,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고민을 대충 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가보자, 고민의 끝을 한번 보자,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 시작했고 결국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지독하고 치열한 영화가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좀 그래서 대충 만들고 대충 넘어가는 영화가 아닌 그런 매력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빛과 철이 어떤 의미로 남으실까 그거예요. 빛과 철이 저에게 지독한 작품으로 남을 것 같아요. 지독한 작품으로. 네. 디렉팅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되게 치열함을 보여줄 때 거기에 설득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 태도, 그 마음의 그 치열함 때문에 아마 그걸로 2시간을 꽉 채우고 우리를 보게 만드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먹먹하고 무거운데 자꾸 영화를 또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영화는 개봉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게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많이 아껴주실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3분의 간단한 끝인사를 어떻게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오늘 제가 배우분들의 시간을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한데 오늘 저도 이 배우분들의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니 참 재밌었고 좀 긴장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험담을 별로 안 하셔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이 영화를 보시고 궁금증이 좀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오늘 말고도 이제 주말에 또 아트나인, 다음 주에 에무시네나, 더우스 마트시네마 이렇게 집이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더 많이 찾아주시고 이제 1만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같이 힘을 내서 꼭 같이 행복한 그 소리를 지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와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정말 고맙습니다. 힘든 시기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얘기 나눌 기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희 영화가 그렇게 막 보기가 쉬운 영화가 아니고 한 번 보기도 어려운데 또 되게 N차 관람 해주시는 관객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저희 영화 아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GV 몇 개 안 남은 GV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뭐 관람평이라든지 어떠한 또 다양한 의견 이렇게 또 저희가 리뷰를 다 꼼꼼히 찾아보는데 너무 제가 생각지도 못한 어떠한 또 얘기들을 보고 아니면 또 비슷한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의사소통을 저희가 하고 있구나.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만든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그거에 관련된 어떤 각자만의 생각들을 이렇게 읽었을 때 이런 게 또 영화를 만드는 어떠한 또 힘이 있구나라고 느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써주시고 또 뭐 좋으셨다면 또 입소문도 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영화 알아봐 주시고 각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